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MV는 중승부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어제 제가 4경기만 분석을 진행을 했었죠. 4경기. 어떻게 뭐냐 오클라호마 마인 무조건 메인 조합으로 간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었죠. 오클라호마 마인 들어왔고 보스턴 마인 야 옆에 쓰나미 당했고 그러고 골스 승. 야, 이거를 또 클러치 골스 그 구역질 나는 턴오버 파티 또 나오면서 역전패를 당했고. 그러고 이제 클리퍼스 언더였는데 당연히 이 네 개를 가지고 두 폴더 두 조합으로 이렇게 두 개 찢어서 갔죠. 근데 하필이면 또 조합이 빗나가서 야, 이거 오늘도 이거 적중 못 하는구나 라는 패색이 좀 짙은 상황에서 뒤에 경기 저는 클리퍼스 언더를 솔직히 거의 1등급으로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페이스 어제 분석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페이스 91은 상대 달리는 거 가로막는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페이스 90은 특별한 수치예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는 진짜 클리퍼스가 페이스 91이면은 이거 무조건 이거 진짜 3점 미친 듯이 터지지 않는 이상 언더인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언더에다가 뒤에 경기 남아있는 게 레이커스밖에 없는데 저는 솔직히 레이커스 마인으로 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금액을 2배로 올려서 200% 이딱 한 조합만 2배 나왔거든. 2배 뛰기로 200%. 그래서 앞에 그 두펄 두 조합 가던 거 메꾸고도 수익을 얻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승부를 성공을 해서 오늘 NBA는 최종적으로 승자가 되었고, 그리고 어제 주간은 참 진짜 KCC 야 1분 남고 1점 남은 상황에서 44초 남고 공 뺏겼다고 하프타임 0.5 언더. 야 너무 화나더라고요 솔직하게. IBK 기업은행 승하고 갔었거든요. 막 IBK는 진작에 끝났었고. 자 선생님들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패턴 분석을 좀 준비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응이 솔직히 좀 시덥지 않아가지고 이따가 분석을 진행을 딱 한 경기만 오클라호마랑 애틀란타 경기를 해보고 좀 투표를 진행하든가 하겠습니다. 우선은 준비한 경기들 분석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할게요. 제가 보기 힘들어서 샬럿하고 미러키 경기인데 샬럿은 크뉴페라고 플럼리하고 칼크브레너 결장을 확정하죠. 그리고 시온 제임스라는 애가 GTD 상태입니다. 미러키는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GTD고요. 우선 이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샬럿의 올 시즌 사실상 제일 영향력이 뛰어난 선수 중 하나인 크뉴펠이 결장을 확정한다라는 점. GTD가 아니라 결장 확정이라는 점. 크뉴펠이 올 시즌 루키인데 올 시즌 샬럿에서 팀 내 득점 3등, 2등 라멜로보라고 0.4점밖에 차이 안 납니다. 거의 동등한 수준이죠. 라멜로 볼. 우리가 샬럿에서 1옵션 에이스를 라멜로 볼이라고 하잖아요. 팀 내 득점 1등은 마일즈 씁니다. 그리고 주요 선수 중에서 샬럿의 이 주요 선수 중에서 3점 성공률 1등입니다. 올 시즌 3점 성공률이 43%에 육박해요. 43%면은 사실상 초 스페셜리스트 커리 전성기급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 시즌 3점을 잘 넣어주는 게 바로 크뉴펠이란 말이죠. 당연히 샬럿에서 평균 3점 메이드 개수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크뉴펠의 결장은 샬럿에서 꽤나 지분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직전 시카고 전에서 미러키가 쿤보가 복귀를 했었지만 직전 경기 복귀하기 전에 이 경기 시작 전에 당 리버스 감독이 인터뷰로 뭐라 그랬었냐면은 출전 시간 제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직접 발언을 했어요. 이는 복귀한 지 두 번째 경기만에 이 출전 제한 시간이 풀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라는 점. 이 오른쪽이 좀 잘려서 이거 좀 옮기겠습니다. 이거 좀. 즉 쿤보가
완전한 복귀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점,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우선 미러키가 직전 시카고 전에 쿤보의 복귀와 동시에 승리하면서 연패를 끊어냈죠. 시카고라는 기본적으로 달리는 팀 중 하나로 되게 유명한 팀과의 경기에서 페이스를 고작 97밖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금 미러키가 템포를 떨구는 성향이 강하다라는 걸 입증을 한 거예요. 오늘 클리퍼스가 이를 제대로 말해준 거나 다름없죠. 제가 어제 분석에서 페이스 91은 상대를 그냥 가로막는 수준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었는데, 오늘 레너드의 인생 경기급 야투 대폭발, 거의 매 포지션당 레너드가 점수를 내는, 기본적으로 한 팀이 30초마다 2점 이상의 점수를 냈는데도 솔직히 말해서 이게 막 오버에 대한 두려움이 딱히 얼마 없었던 그런 경기였단 말이죠. 아, 이건 언더다라는 이 푸근함이 대략 한 9할 정도는 유지됐던 경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클리퍼스가 템포를 다 죽인 경기라서 그랬어요. 이 경기 페이스 92.5 기록했습니다. 오늘 클리퍼스랑 디트 경기. 살펴봤듯이 이 페이스가 굉장히 템포가 빠르냐 느리냐를 예측하는 게 결국에는 원오바 분석의 가장 현명한 지표인데, 미러키가 지금 시카고라는 대표적으로 달리는 팀과의 경기에서 페이스 97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 템포를 클리퍼스 마냥 엄청나게 죽인다라는 걸 뜻합니다. 거기다 샬럿도 크뉴펠이 없다는 것은 팀 내 최고 외곽 슈터가 결정하는 경기라는 거. 그리고 쿤보가 여전히 25분 출전 시간 제한 시간이 깔려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점. 이것만 보고도 저는 언더 충분히 갈만한 경기라고 보는데, 직전 시카고와의 미러키가 페이스 97을 찍었던 거 보고 이 경기는 충분히 괜찮게 봐도 되는 경기다 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언더 쪽으로만 볼게요. 저는 샬럿 미러키 경기 언더입니다. 오늘은 4경기는 아니고 딱 5경기 분석 진행합니다. 5경기. 6경기네, 6경기. 오클라호마랑 애틀랜타 경기 마지막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토론토랑 올랜도 경기는 토론토가 아무리 홈은 백투백이더라도 얘네가 진짜 백투백에서 최악입니다. 최악. 올 시즌 백투백에서 1승 5패 평균 득점이 무려 99점. 100도 안 돼요. 6경기 동안 평균 득점이 99점이다. 모든 지표가 떡락을 합니다. 야투율, 3점 성공률, 심지어 자유투 성공률, 어시스트 개수, 리바운드, 모든 게 다 확 떡락을 해요. 백투백에서는 신기할 정도로 모든 지표가 떡락하는 게 토론토에 오신 백투백 지표입니다. 올랜도도 사실 이 젤런 석스하고 프렌치 바그너 없는 구간에서 지표는 상당히 안 좋은 상태긴 하단 말이죠. 근데 토론토가 오늘 그냥 백투백도 아니고 연장전까지 뛰고 나서 백투백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종일관 골스가 리드를 계속 한 2쿼터부터는 리드를 놓치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골스가 시종일관 리드를 유지한 경기였어요. 근데 토론토가 당연히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꺼낸 카드가 뭐였습니까? 풀코트 프레스랑 그거였어요. 트랩 디펜스였어요. 경기 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오늘 새벽 5시 반 경기였어서 보신 분들 상당히 많으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정말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골스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턴오버가 나왔어요. 골스가 이 볼핸들링을 하는 작업에서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공을 흘리고 놓치고 뺏기고 전혀 개선이 안 돼서 이 골 난 거거든요. 결국 연장전까지 계속 리드를 잡던 경기, 막 12점 차, 15점 차까지도 갔던 경기가 결국 연장 갔던 이유는 이 풀코트 프레스에 전혀 대처를 못했던 모습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토론토 입장에서는 골스가 이런 먹잇감이 되어준 바람에 시종일관 풀코트 프레스랑 트랩 디펜스를 갈겼어요. 근 최소한 20분 이상 갈겼습니다. 그러면은 이 농구라는 종목에서 풀코트 프레스는 양날의 검이라 불려요. 양날의 검. 물론 잘 돼서 골스 상대로 좋은 효과를 봐서 대역전승을 해내게 됐지만 결국에는
이 풀코트 프레스는 양날의 검이라 불리는 이유는 뭐다? 체력 소비가 정말 극심하다라는 겁니다. 방향 전환도 계속 해야 되죠. 그리고 스위치 상대 공격수 계속 따라 붙어야 되죠. 그리고 계속 스프린트 갈겨야 되죠. 이게 풀코트 프레스는 농구라는 종목에서 가장 체력 소비가 심한 전술입니다. 거기다 트랩 디펜스까지. 이러고서 연장까지 뛰고 백투백으로 올랜도를 만난다. 거기다 토론토는 이런 여파가 깔려지지 않았어도 올 시즌 백투백에서 1승 5패 평균 득점 99점을 기록하고 있는 따라지 팀이다. 올랜도 승 보겠습니다. 올랜도 승. 마이애미랑 덴버 경기는 마이애미가 이 타일러 히로가 결장을 여전히 하고 그리고 아데바요 프로 마블로 복귀를 합니다. 덴버는 크리스찬 브라운, 에런 고든, 캠 존슨 결장. 마이애미가 직전 인디애나 전에 142득점을 기록한 페이스를 109를 기록했단 말이죠. 109는 거의 올스타전급 그 정도로 빠른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정신없이 달리는 정도. 애틀란타랑 시카고가 302점 냈던 경기 아시죠? 정말 시종일관 어지러울 정도로 달렸던 거. 그 정도 수치예요. 페이스 109면은. 마이애미가 지금 페이스가 좀 떨어지는 뉘앙스를 풍기다가 최근에는 또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한 점은 이 경기에서 주목한 점은 덴버의 지금 원정에서의 행보입니다. 덴버가 지금 원정 경기 한정으로 최근 8경기 7오바 1언더인데 최근 원정 경기만 한정으로 8경기 중에 7번 오바 딱 한 번 언더였는데 원정 덴버 상대로 득점을 꼬라박은 팀은 딱 두 팀이 있었어요. 샬럿이랑 세크라멘토. 대놓고 최하위권 팀들이고 오펜 레이팅도 낮은 팀들이죠. 즉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중위권 이상의 팀들은 원정 덴버 상대로는 지금 득점을 정말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덴버가 원정연전을 시작한 상황이고 원정연전 세 번째 경기인데 앞전 두 경기에서 댈러스한테 131 실점, 올랜도한테 127 실점. 득점력이 다 좋은 팀들도 아니고 그러고 얘네가 오펜 레이팅 스페셜 팀이냐? 그것도 아니죠. 최근에 득점을 잘해오고 있는 흐름을 보이던 팀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덴버는 이런 팀들한테도 최근에는 대량 실점, 엄청난 대량 실점 두들겨 맞았어요. 최근 득점력도 근데 덴버 상대로는 얘네가 야투가 다 좋았습니다. 댈러스건 올랜도건. 덴버가 지금 원정연전을 시작한 이후에 치른 3경기에서 디펜 레이팅이 29등, 꼴찌에서 2등입니다. 꼴찌가 인디애나고 이게 덴버가 원정연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지금 지표입니다. 그리고 올 시즌 11월 6일에 이 마이애미와 덴버 맞대결이 있었는데 덴버가 홈에서 122대 112로 10점 차 승리를 거둔 바 있었단 말이죠. 오늘 언어박 기준점이 240대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기준점으로 환산하면 무조건 언더입니다. 그러나 이날 박스 스코어를 살펴보면 두각이 쉽게 나온단 말이죠. 이날 경기에서 홈팀 덴버의 팀 야투가 43% 3.20%대 45% 미만이면 야투를 꼬라 박았다라는 표현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수치입니다. 마이애미도 팀 야투 44% 45% 미만 3.34%면 평균 확실한 미달. 양 팀 모두 3점도 잘 못 넣었고 팀 야투도 굉장히 형편없는 경기였습니다. 공격이 잘 안 풀렸고 양팀 통틀어서 30개 턴오버면은 턴오버도 적지 않게 나온 경기였단 말이죠. 근데 234점이 나왔습니다. 이날 페이스 수치가 무려 106이었어요. 덴버랑 마이애미 경기가 덴버 경기치고는 정말로 높은 수치예요. 덴버는 어지간하면 102 정도 맥시멈으로 102 정도만 찍는 팀이기 때문에 근데 덴버가 106 찍었다? 이거는 진짜 정신없이 달리는 수준의 그 정도의 수치가 기록이 된 겁니다. 이 압도적으로 빠른 템포 덕분에 저런 나쁜 야투를 기록을 하고도 234점이 나왔던 겁니다. 저는 양팀의 최근 행보를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마이애미가 최근 두 경기에서 126득점, 142득점. 야, 걔네 지금 마이애미가 두 경기 연속 대량 득점했던 거 다 약체팀 상대로 했던 거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덴버도 지금 디펜레이팅 수비 실점력 보면은 얘네랑 별반 다를 거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충분히 야투 감각을 회복했다라고 봐도 이상할 게 없는 마이애미의 지금 득점력이죠.
덴버는 최근 4경기 동안에 135득점, 130득점, 142득점, 126득점. 평균이 130을 넘어갑니다. 압도적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2승 2패를 거두고 있는 거는 실점이 그만큼 워낙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양 팀이 저런 야투율을 직전 11월 6일 날 맞대결처럼 양팀 모두 45% 미만의 처참한 팀 야투율을 기록할 흐름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오바메인으로 서브는 덴버승. 덴버가 올 시즌 연패 한 번도 안 탔다라는 거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여러 번 말을 했었죠. 직전 경기 패배한 상태이기 때문에 덴버가 이길 타이밍입니다. 휴스턴하고 인디애나 경기는 샌구니가 GTD인데 제가 알아본 결과 출전은 5대5입니다. 그냥 인디애나는 제이어프, 맥코넬, 셰퍼드, GTD. 이 경기는 상성이 저는 어찌 보면 휴스턴이 인디애나의 카운터 펀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은 올 시즌 뭐 최근 5경기, 최근 3경기 이런 거 말고 올 시즌 전체로 리바운드 점유율 1등 팀 휴스턴 대 꼴찌 팀 인디애나. 올 시즌 공격 리바운드 점유율 1등 팀 휴스턴 대 꼴찌에서 2등 인디애나. 골 밑에서 상대가 안 될 거라고 보는 게 제일 커요. 사실. 그리고 제가 탈이 2승 복귀하면 휴스턴이 분명히 좀 안정적으로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서 영상에서. 그러고 나서 최근 2연승 과정에서 2승의 존재감은 꽤나 돋보였고 레이커 상대로 23점 차 대승, 클블 상대로도 17점 차 대승. 지금 휴스턴이 상대 실점 완전히 묶어버리면서 클블이라는 팀을 100득점으로 묶는 팀은 지금 오클라호마도 쉽지 않을걸요. 그 정도로 지금 휴스턴 탈이 2승이 있는 휴스턴은 디페니팅 이 수비하는 에너지가 정말 남다르다라는 걸 좀 느꼈고요. 거기다 상대는 원정에서 승률이 10%도 안 되는 원정 인디애나입니다. 상식적으로 레이커스, 클블이라는 올 시즌 강팀 레벨에 있는 두 팀을 가비지로 썰고 있는 휴스턴이 원정 인디애나 상대로 홈에서 가비지도 못 낸다? 근데 최근에 사실 드바가 역배 팀들이 진짜 엮이짓이 대세긴 하더라고요. 근데 원정 인디애나는 남달라요. 그리고 휴스턴은 올 시즌 올해 2025년 마지막 홈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가 이제 한국 날짜로 1월 2일 날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죠. 1월 2일이면 미국 날 1월 1일이라서 결국엔 올 시즌 이 12월 달 마지막 홈 경기가 이 경기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휴스턴이 인디애나쯤은 그냥 값이 막 20점 차, 30점 차 이렇게도 썰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휴스턴 마이메인으로 서브나 언더로 소액으로 언더만 소액이라는 뜻입니다. 포틀랜드랑 댈러스 경기는 제레미 그랜트, 주루 할러데이, 로버트 윌리엄스 3세 기타 등등 결장. 댈러스는 AD랑 브랜든 윌리엄스가 GTD예요. 우선 AD의 GTD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경기인데 출전할 수도 있는 상태라서 지금 GTD 상태인 겁니다. 근데 제가 해외 뉴스 기사에서 AD가 부상을 당했던 직후에 뉴스 기사를 봤던 거에서 분명히 몇 경기는 결장을 할 예정이다라는 문구를 제가 분명히 봤었어요. 그래서 야, 또 얘는 또 몇 경기 동안 빠지게 됐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직전 세크라멘토 전에 결장을 했었던 게 딱 한 경기 결장을 했던 거였죠. 저는 결장 쪽에 좀 더 무게추를 두겠습니다. 언더 볼게요, 언더. 왜냐하면 AD가 없으면은 댈러스 진짜 공격력 빡빡해지더라고요. 쿠퍼 플레이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있었지만 상대 빅맨 수비가 상대 이 빅맨인 디펜더가 AD한테 붙느냐 쿠퍼 플래그한테 붙느냐에 따라서 쿠퍼 플래그의 효율이 완전 천차만별로 변하더만. 그러니까 AD가 있으면 당연히 더 좋은 디펜더가 AD한테 붙으니까 쿠퍼 플래그 효율이 좋아지는데 쿠퍼 플래그한테 붙으면은 얘가 아직 어리고 나이가 18살입니다. 쿠퍼 플래그 10대예요. 경험이 아직 없다 보니까 이런 좋은 디펜더, 피지컬 좋은 빅맨 디펜더 만나면은 효율이 뚝 떨어지더만요. 쿠퍼 플래그가. 그래서 저는 AD가 없으면은 댈러스의 득점 루트가 매우 혈이 막힌다라고 보고, 그러고 포틀랜드는 지금 제레미 그랜트, 주루 할러데이가 결장을 함으로써 외곽도 던져줄 수 있는 선수들이
두 명이나 빠지는 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포틀랜드의 박스 스코어를 보면은 저조차도 잘 모르는 애들이 3점을 많이 던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보스턴전에 포틀랜드가 역배승을 해낼 수 있었던 거는 보스턴의 3점을 꼬라박게 만들었고, 보스턴이 오늘 3점을 딱 30%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35%를 기록을 했는데 최소한 평균 근사치 정도를 기록했단 말이죠. 근데 3점을 양껏 던진 애들 보면은 카마라가 3점 10개, 아브디아가 3점 10개, 저 센터 클링언이도 3점 3개를 던졌고, 샤프가 8개, 벤치에서 출전한 러브라는 애가 10개. 그냥 너도 나도 오픈 열렸다 싶으면 던지는 겁니다. 좀 수비 좀 멀다 싶으면 그냥 냈다 던지는 수준이에요. 오늘 포틀랜드가 야투시도 89개 중에서 51개가 3점이었습니다. 던진 게. 근데 3점 수비 1등 팀이 바로 댈러스죠. 그래서 저는 백투백 여파 끼고 이 3점 수비 1등 지표를 기록 중인 댈러스 상대로 포틀랜드가 지금 보여주는 생양국, 무지성 양국이 폭발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봅니다. 언더 볼게요, 언더. AD도 결정할 가능성은 전 무게추를 좀 더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클라호마랑 애틀란타 경기는 제가 한번 바꾸려고 계획 중인 분석으로 진행을 해보. 이건 대본이 없어요. 메모장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뽑은 건 제가 다 이렇게 뽑은 건 6시간에 걸쳐서 뽑은 건데, 오클라호마가 애틀 상대로 당연히 정배를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냅둘게. 애틀 두 개 써져 있는데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틀란타가 올 시즌 정배만 받은 팀이 역배를 받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다 정배만 받은 팀인데 올 시즌 31경기, 오늘 경기가 다 포함한 겁니다. 자, 31경기 치러가지고 15마인 성공, 프렌 허용 16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간 반반뛰기라고 봐야 되는 수준이고, 언더오바도 16오바 15언더, 딱 반반뛰기라고 봐야 되는 수준이고, 그러니까 오클라호마는 막 오바 성향의 팀이다, 언더 성향의 팀이다, 마인을 잘 찍는 팀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는 팀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클라호마가 이 동부팀 상대로 올 시즌 5전 5승 전선을 기록하고 3오바 2언더, 평범한 언오바 지표를 기록하고 있었고, 그리고 특히나 홈 경기에서는, 원정에서는 오바를 훨씬 더 많이 냈지만 홈에서는 되려 언더를 더 많이 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전도 5오바 5언더로 무승무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프렌을 잘 찍는, 역배받은 경우에 프렌을 잘 찍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애틀란타라는 굉장히 페이스가 빠르고 잘 달리는 팀답지 않게 거의 반반뛰기 언어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부팀 상대로는 오바보다 언더가 훨씬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5오바 9언더라는 상당히 언더 성향이 진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좀 디테일 쪽으로 넘어가 보자면은, 오클라호마가 최근 10전에서 보여줬던 특이점입니다. 균점이 낮은 경기에서 오바를 더 많이는, 오바가 많이 발생되었다. 균점이 233 미만 경기에서는 6경기 중에서 4오바가 찍혔고, 균점이 높은 경기 233 이상을 받은 이 언오바 균점에서는 4경기 중에 3경기가 언더였다라는 특이점이 좀 존재를 했고, 그리고 강팀 상대로 핵언더 경기가 많았다라는 거. 그리고 오클라호마가 올 시즌에 정말 의외로, 이거 NBA 공식 홈페이지 가서 확인하셔도 이게 분명한 사실이면, 저도 처음 해보고 이거 진짜 맞아 하고 공식 홈페이지가 직접 확인까지 했단 말이죠. 오클라호마가 올 시즌 백투백 두 번째 경기에서, 물론 오늘은 홈런 백투백이지만 2승 3패를 기록, 승보다 패가 더 많은 오클라호마가 올 시즌 26승 5패 팀인데, 26승 5패 팀이 백투백 두 번째 경기에서 2승 3패, 승보다 패가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클라호마는 올 시즌 대형 핸디캡 마인을 받은 적이 정말 많았죠. 마이너스 13 이상 받은 마인을 받은 경기에서 4마인 성공 3프렌, 이건 거의 반반뛰기. 근데 상당히 이런
당연히 상대팀이 약체 팀이니까 이런 거대한 핸디캡을 받았죠. 이런 팀하고는 오바 빈도가 상당히 오바 2언더. 그죠? 오클라호마가 235 이상 지금 오늘 이 배트맨 기준으로 230 제가 아까 봤을 때 237.5였나? 235 이상을 받았던 거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1오바 4언더를 찍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좀 데이터 패턴을 좀 봤을 때 언더 쪽이 좀 더 유력해 보여요. 왜냐? 애틀란타가 수비가 좋은 팀, 디펜 랭킹이 낮은 팀 상대로 언더, 정말 핵 언더 빈도가 상당히 높았다. 최근 10전 샌안토니오랑 기준점에서 15.5 차이로 언더가 났었고, 디트로이트랑은 마이너스 36.5 차 언더가 났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 값은 언더라고 보는데, 최근 3경기 기준 페이스 107입니다. 1등이에요. 애틀란타 압도적 1등. 페이스 랭킹 1등 팀에다가 최근 평균 실점 130이 넘어가는 애틀란타 경기를 240, 250대도 아니고 230대를 언더를 좋게 볼 수는 없고, 그냥 이 패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일 유력한 패턴 값은 언더 같다 라는 체감을 받아서 이렇게 해본 겁니다. 우선은 이게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좀 절었는데, 기존에 하던 아까 하던 그냥 여태까지 쭉 하던 이게 나은지, 아니면 이 패턴 분석이 나은지 좀 평가를 좀 투표 한 번만 해주세요. 선생님 부탁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런 분석을 좀 좋아하는 이유가 개성이 있잖아요. 개성. 저 어렸을 때 중학교 때도 스폰지밥 백팩 메고 다녔어요. 개성을 좋아해서. 정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좀 부탁 좀 드립니다. 개성을 좀 살리고 싶어요. 저는 야, 이 스포츠 분석 역전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분석이라고 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희열을 느껴서 좀 개성을 좀 표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고, 그죠? 어떤지 한번 투표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그러고 최근에 솔직하게 저는 좀 매력 포인트잖아요, 선생님들. 게시글로 솔직히 0.5 언더, 농구에서 솔직히 제일 화딱지 나는 게 0.5 차이로 그 뭐야 죽는 건데, 그걸 죽어서 좀 화낸다고 어제 구독 취소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알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구독 취소 좀 하지 말아주세요. 선생님. 부탁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솔직히 구독자에 연연하진 않는데, 그래도 기분은 좀 나쁘시더라고요. 부탁 좀 드립니다. 죄송하고 사랑합니다.